4월 21일 수요일 노른자 라이브 하태슈 뭉크레쇼 라이브 시간이고요. 자, 오늘 특별 초대 손님 흰자씨 나오셨어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작부터 나온 거 오랜만이죠? 끝내죠. 흰자가 많이 컸죠? 사실 미운 짓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자로서? 하태슈는 일주일간 언론에서 핫했던 뉴스를 다루는 것이라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 할까? 물론 뭐 다른 거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슈는 백신이나 부동산 문제를 사실 제가 할까 하다가 이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워낙 보도가 많고 일방적이에요. 백신 같은 경우에 제가 하태슈에서만 한 3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변명이고 하기 싫었어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공식 명칭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 당일이고, 그래서 어제는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동권과 노동권과 탈시설입니다. 이렇게 3개. 탈시설에는 주거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종시 6차선 대로를 점거하고 이동권 투쟁을 하셨습니다. 버스의 운행을 막고 계시죠?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해 활동가들을 과잉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를 향해서 못 움직이게 휠체어 잡아! 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서 활동가를 끌어냈다. 그리고 경찰이 한 활동가의 목에 감겨있는 쇠사슬을 무차별하게 양 옆으로 잡아당겨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장애인 활동가를 향해서 장애인 쳐다보지마, 관심 주면 더해 라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거 말도 안 되네 진짜. 일부 활동가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신체 일부가 긁혀서 다치기도 했고요. 한 시민은 장애인이 버스를 왜 못 타냐고 활동가들에게 항의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언론에 기사 한 줄 안 쓰여요. 장애인의 날인데도 이런 기사를 안 내줘요.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투쟁하시는데도 버스를 못 탄다는 겁니다. 버스 좀 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못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짝동을 뚝딜로 오르시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투쟁에 대해서 경찰이 모멸감을 줬다. 이 우리 공권력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언론에서 대충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를 떠나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막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진짜 너무 나쁘다요. 티켓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차별버스 아웃이라고 써있어요. 차별버스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라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기 세종시에 있는 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계단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버스를 퇴출시키고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해달라는.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어제 그렇게 세종시에 가서 하셨던 요구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건복지부는 UN 장애인권 권리협약의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인정해라. 이게 놀라운데 우리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탈시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부정하고 있답니다. 곤란해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라.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에 아예 법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애초에 취업하기 자체가 어렵지만 일을 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을 철폐하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라.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장애인 예산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법의 비비점이 있습니다. 주거약자 지원법 이런 데서 보면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해서 그런 주거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이제 법이 되는데 그 법에 명확하게 예산의 책임 주체를 안 써놨어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자체를 떠넘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 비비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적용 대상에서 없다는 거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자, 법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게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 제외 조항인데 그냥 써있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6조 균등한 처우예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균등한 처우 조건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놀란 그런 조항입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한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작업 능력, 일을 네.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한다, 일을 못한다라는 작업 능력 평가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항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써있는 대로 읽어보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스스로. 장애가 있으면 근로 능력이 낮을 거라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이 이 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최저임금은 사실 성과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근로 능력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을 차이를 두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어요. 네. 다른 임금의 다른 제도로서 할 수 있다고요. 회사마다 성과급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연공서열제를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청년 일자리가 특히 부자라니까 직무급제 이런 게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뭐냐면요, 근로 능력이 낮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어떤 건 엄청 힘들고 어떤 거는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지금 산정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임금 수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그런 거랑 다 별개로 최소한의 근로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줘야 돼. 이거는 줘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입법 취지가 그거잖아요. 모두에게 이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건데 왜 장애인만 뺍니까? 자, 노동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설료한 동료 지원관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2019년 12월 5일에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동료 지원가라고, 이게 이제 공공 일자리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24살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이제 떠나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실업 상태에 있는 다른 중증 장애인들의 상담 및 취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 데에는 비장애인도 필요할 수 있지만 당연히 소통 과정에서 장애인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장애인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업까지,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는, 이게 아주 좋은 일자리입니다. 사실 취지 자체는. 그런데 이게 그 일자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잘못 설계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어떤 처우로 받고 일을 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4명씩, 그리고 한 명당 5번 만남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5번의 상담을 하면 20만 원 수당이 나. 그래서 한 달에 4명 5회 상담을 그 최소한의 일을 하면 기본 수당이 80만 원 나와요. 여러분, 왜 기본 수당이 80만 원일까요? 아까 봤죠?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든. 더 웃긴 거는 이 동료 지원가가 상담을 한 중증 장애인이 중간에 취업을 포기해, 상담을 포기해. 그럼 내가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돼요. 이런 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역시 뇌병변으로 중증 장애인이었던 고인은 생전에 월 66만 원이네요. 근데 월 평균적인 근무 시간은 무려 60시간이에요. 이런 가운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이분이 물론 이제 수입이 적다는 데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습니다만, 동료 그 장애인들이 상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셔서, 물론 고 설유한 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요. 네. 이게 국회 국정감사까지 올라가면서 월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권익 옹호활동,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의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장애인 복지는 반드시 사회에서 보장해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복지 받잖아. 장애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모두의 필요가 다른데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그 필요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복지는 유독 민영화가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쉬운 말로 민영화라 그러는데, 장애인 단체나 시민 단체가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손 놓지 말고 나서라. 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지금 시민 단체나 일부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한테 떠넘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권익 활동, 그리고 장애인 보호 활동. 우리 고설유아님 같은 경우에는 동료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 일이었다면,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동권 확보라든가, 우리 사회는 너무 그냥 무료 봉사에다가 떠넘겨놨단 말이야. 그거 무료 봉사 아니고 노동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에 취업하면 된다 이거예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좋은 방법이죠. 이거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못하는 일도 다를 뿐이에요. 네. 저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거든요.
다른 사람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장애인분들도 못하는 게 신체적 한계 때문에 뭔가 못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 또 자유로운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아직 역량이 안 된다. 공공기관이 나서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취업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같은 것도, 이거 쉽게 말해서 강사예요, 강사.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맞아요. 이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 거를 우리 사회가 안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배웁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해드린 게, 자, 이동권, 노동권은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들 중에서도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동이 가능하긴 한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거예요. 주거. 살 데가 없어. 살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시설. 우리 장애인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예요. 수용소. 그냥 모아놓고 나가지도 못해. 나 못 나가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안에서 폭행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저번에 경주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몇 년 동안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그거 국가가 주는 돈 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장이 말이야, 그거를 그래서 직원이 고발했더니 직원이 벌금형 맞았죠.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에 자꾸 모아놓지 마라. 무슨 개토처럼 모아놓지 말고,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기 집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멀리 못 나가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못 나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우리랑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탈시설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개토화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탈시설과 새로운 주거약자 주택 서비스 지원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 지원법은 뭐냐, 중간에 계약자 두지 말고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 직접 계약하라 이거예요, 임대 계약을. 그래서 자기 집이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살게 하고, 단순히 주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인력이라든가 주변에 공공기관의 어떤 부서 의무화라든가 다른 서비스가 같이 가게끔 하는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주거 서비스 지원법, 주거약자 지원법, 그리고 탈시설법 다 시급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적다고 한탄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하루하루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모냐모녀로 진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